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이라면 계약 끝날 때쯤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. 내 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? 하고요. 그런데요, 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려고 하다가 정말 딱 하루?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걸 잃어버릴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어요? 오늘은 바로 그 아찔한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바로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상상해 보세요. 정말 눈앞이 캄캄하죠? 새로 이사갈 집은 이미 계약을 다 해놨는데 지금 사는 집에서 보증금을 빼주지 않으면 모든 계획이 다 꼬여버리잖아요.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례의 주인공도 바로 이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. 여기 정다정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. 물론 가상의 인물이에요. 정다정 씨는 계약 기간이 다 끝났는데도 억대에 가까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정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2019년 2월에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9,500만 원을 돌려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. 근데 문제는 정다정 씨가 이미 새로 살 집을 구해서 당장 이사를 가야 한다는 거죠. 여기서 제일 큰 걱정이 뭐냐면 만약에 이 집에서 짐을 빼고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법적인 권리 자체가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.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. 다행히도 우리 법에는 이런 막막한 상황에 처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바로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내가 이사를 가더라도 내 소중한 권리를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인데요. 정다정 씨에게는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었겠죠? 그 해결책의 이름이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.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.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. 그 집의 공식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에다가 내가 이 집주인한테 보증금 받을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도장을 쾅 찍어 놓는 거죠.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겨두면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 저의 권리는 이 집에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계속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지켜주는 가장 핵심적인 권리가 뭐냐면 바로 이 대항력이라는 겁니다. 이건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켜주는 뭐랄까 최강의 방패 같은 거예요. 만약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주인이 바뀌는 최악의 상황이 와도 이 대항력만 살아있으면 새로운 주인한테도 제 보증금부터 내놓으세요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죠. 자, 그럼 이 강력한 대항력은 어떻게 해야 유지가 될까요? 조건은 의외로 간단해요. 딱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하고요. 이걸 점유라고 해요. 둘째, 그 주소에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조건이 항상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. 반대로 말하면 이사 때문에 짐을 빼거나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순간 이 둘 중 하나의 조건이 깨지면서 내 소중한 대항력은 그 즉시 사라져버립니다. 바로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필요한 거고요. 정다정 씨도 이 모든 걸 잘 알고 있었어요. 그래서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죠. 아, 이제 됐다. 안심하고 이사만 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보증금 9,500만 원 전체를 날려버릴 수도 있는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. 이건 실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한 타임라인인데요. 날짜를 한번 잘 보세요. 3월 12일에 법원에 서류를 냈고요. 4월 초에 법원으로부터 신청을 허가한다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. 이걸 받아든 정다정 씨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4월 5일에 이사를 했어요. 그런데 실제로 등기부등본에 이 내용이 기록이 완료된 날짜는 사흘이나 지난 4월 8일이었습니다. 바로 이 단 3일의 차이가 모든 걸 망쳐버렸습니다.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. 아니 잠깐만, 법원에서 결정문까지 보내줬다면서요? 그럼 당연히 보호되는 거 아니에요? 네,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. 상식적으로는 그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죠. 하지만 법의 세계는 우리의 상식과 조금 달랐습니다.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는데요. 대법원은 정다정 씨에게 정말 안타까운 판결을 내립니다. 그녀가 무심코 저지른 그 며칠의 실수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이제 확인해 보시죠. 바로 이 문장이 대법원 판결의 핵심입니다. 아주 냉정하고 명확하죠. 법원의 결정문이 언제 나왔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. 등기부등본에 그 내용이 완료되기 전에 단 하루라도 먼저 이사를 가서 집의 점유를 잃었다면 그 순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은
그냥 소멸된다는 겁니다. 끝이라는 거죠. 어떤 예외도 없었습니다. 자, 이 화면이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별표 5개짜리 핵심입니다. 많은 분들이 법원에 결정 통지를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착각해요. 하지만 법적인 효력이 진짜로 시작되는 시점은요, 법원에서 보낸 결정문이 아니라 그 내용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등본에 기재 완료라고 도장이 찍히는 바로 그 순간부터입니다. 결정과 완료, 이 두 단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. 더 무서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? 4월 5일에 이사를 하면서 한번 사라져버린 대항력은 4월 8일에 등기가 완료된다고 해서 짠 하고 부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냥 그걸로 영원히 끝이에요. 물론 4월 8일부터 새로운 효력이 생기긴 하지만 그건 이미 다른 권리들보다 순위가 뒤로 한참 밀려버린 훨씬 힘이 약한 권리일 뿐입니다. 결국 정다정 씨는 그 3일 동안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였던 겁니다. 그럼 이 끔찍한 실수를 피하기 위한 단 하나의 황금률은 뭘까요? 정말 간단하고 명료합니다.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움직여라. 이겁니다. 이 안전한 5단계 절차를 꼭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. 법원에 신청하고 결정문 받고 여기서 멈추면 절대 안 됩니다.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. 바로 내 돈 들여서 내 눈으로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임차권 설정 등기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. 이 마지막 확인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는 내 짐은 단 하나도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. 아셨죠?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하겠습니다. 법원이 보내준 결정문은 결승선이 아닙니다. 진짜 결승선은 여러분이 직접 댄 등기부등본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찍힌 그 도장입니다. 이 사소해 보이는 차이를 아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전 재산일 수 있는 보증금 전액을 지키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 부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